그다음에 목차를 지금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목차가 안 되겠죠. 우리 최소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 목적부터 쭉 적어놨죠. 목적, 임무, 예비군의 편성, 해체.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이제 다른 교재하고 좀 다르게 좀 뒤에 있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 사유, 그 다음에 관장, 그 다음에 14조 권한의 위임 위탁을 또 앞부분에 넣어놔서 같이 해놨죠. 그 다음에 5조 동원, 그 다음에 6조 훈련, 그 다음에 7조 무장, 그 다음에 7-2 복장, 8조 긴급조치 보상, 9조 보상 및 치료, 그 다음에 10조 직장보장, 11조 실비변상, 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그 다음에 13조 병역법의 관계, 14조의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 그 다음에 육성 지원 책임, 그 다음에 15조 벌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법을 좀 민방위를 좀 공부하신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만, 예비군법을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1조는 목적이죠. 목적. 2조는 뭐예요? 임무. 3조는 뭐예요? 3조. 3조가 있어요? 없어요? 3조, 없죠? 3조가 뭐예요? 조직. 예? 그 다음에 3조 2가 편성. 해체. 4조는요? 관장이죠. 5조는 동원. 6조 훈련. 7조 무장. 8조 보상인가요? 긴급조치. 7조가 무장, 그 다음에 7-2가 복장, 그 다음에 8조가 긴급조치 보상이죠. 8조가 긴급조치 및 보상. 그 다음에 10조는 직장보장, 11조 실비변상, 12조 정치운동 금지, 13조 대관계, 그 다음에 14조 지휘관의 임무, 지휘관 임무죠. 임무. 14조의 3, 육성 지원 책임이죠. 육성 지원 책임. 15조 이제 벌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법 조항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셔라.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목적 임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예비군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예비군법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앞부분이 우리가 크게 보면, 조직하고, 편성으로 돼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5조, 6조 하면, 동원하고, 훈련,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7장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무장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머지는 긴급조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보상이에요.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장보장, 기타에 대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비군법은 이거와 별도로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군법을 이제 지금 공부하지만 민방위보험법을 보면 우리가 민방위보험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초에 목적이 들어가 있었지만 민방위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협의회, 준비명령 오늘 하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조직하고 편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민방위는. 예? 조직하고
편성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보면 민방위도 보면 훈련이 돼 있었잖아요. 훈련.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동원이 이제 뒷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예비군법의 패턴이 예비군이 8년까지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민방위로 하는 거니까 이 조직 편성이 이쪽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비군 8년 마친 사람들이 민방위에 대한 조직으로 오는가, 이게 패턴이 비슷해요. 예?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할 때는 예비군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민방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방위를 공부하고 나서 예비군법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민방위는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예비군은 무장을 하니까 무기를 사용을 해요. 무기를 사용하니까 무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고,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동원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궁금한 게 시험 문제 15문항, 동원 훈련 한 10에서 한 13문항 정도. 이 짧은 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쓱쓱 긁은다고, 다 긁어준다고.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된다고. 40을 탁탁탁 찍어버리는 식으로. 그 다음에 보상하고 긴급조치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육성지원에서 한 5개 정도 나오죠. 육성지원이 여기 별도로 했는 5개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10문항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조직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제 자꾸 예비군법을 준용을 했는데, 예비군법을 이나 민방위기본법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를 중점 사항으로 공부를 하시고 차이점만 알면 편하죠. 차이점만. 내가 그래서 민방위하고 또 같이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나면 다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거 딱 정리해서 차이점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민방위는 이런 것만 좀 별도로 좀 하면 되고, 또 여기서 15문항 나오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하는 거죠. 여기서는 45개니까 100% 숙지를 하니까 여기서 딱 숙지를 해놓고 차이점만 민방위를 찾아가면 쉽다는 거지. 따라따라 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비군법을 45문항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것 비교를 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를 45문항이 아니라 더 공부하는 분량을 하면 한 50개에서 60개 분량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민방위 그런 것도 좀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의 형태를 좀 기본적으로 머리에 좀 넣으셔야 돼요. 머리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조직 편성이고 동원 훈련이 있고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동원을 받을 때 있는 보상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그럼 민방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냐? 또 치료는 예비군법에서 치료는 어떻게 한다? 민방위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한다? 그런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무장이다.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니까 어떤 경우에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또 시험에서는 더러 이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에 1조는 안 나오지. 목적,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예비군 임무 이전 당연히 알아야 되고, 3조는 조직, 그 다음에 4조하고 5조, 6조는 동원 훈련이라는 정도, 5, 6, 7, 이런 정도는, 예비군법, 5조 하면 동원, 훈련하면 6조, 그 다음에 7조 무장, 그 다음에 3조 조직이다. 그런 정도는 조문집도 외워야 됩니까?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시고, 통합방위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통합방위법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방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군법과 민방위법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민방위도 같이 비교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보고 나면 좀 지문이 생각이 날 정도로 좀 책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본 목적, 영 목적, 규칙 목적, 그다음 임무는 뭐고, 그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눈에 딱딱 연상할 수 있는 연상 프로그램을 해서 숙지를 하셔라. 그냥 지문 책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이게 또
양이 짧아요. 짧으면서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총칙을 볼게요. 예비군법의 목적. 그래서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향토 예비군이란 말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그냥 예비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토라는 개념을 옛날에 그 시대적인 그 고향 땅이라든가 그런 시골에서 뭐 일하면서 지키고 그런 형태를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표현을 없애버렸어요. 없어가지고 아마 예비전력 업무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역 그 자원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라는 말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예비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가라는 방위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의 목적도 설치가 있다. 설치하고 조직하고 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조 편동이라고도 숙지를 하는데 설치는 뭐 어디다 그랬어요? 어디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비군법은 설치란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하나 구성 단위예요. 단위.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성의 단위.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조직을 한다. 그러면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 예비역의 병으로서 복무를 마친 해부터 다음 해까지 해서 8년까지 있는 병, 또 보충역의 병. 이게 보충역의 병 중에서 8년까지의 복무를 8년까지 있는 사람들을 예비군의 조직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편성이란 말은 용어에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를 이룬다. 편성하는 부대 편성은 어떻게 돼? 사단으로 돼 있다. 그럼 대대로 돼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비군도 지역 직장은 중대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은 여단부터 분대로 편성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인적동원, 물적동원인데 여기에서 예비군에 대한 동원, 실제적으로 어떤 허기에서 동원이란 말이 있는데 예비군의 동원이 작전동원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지금은 병력동원에서 부분동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은 현재 있지만 실행은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법 시행령의 목적.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0을 좀 진하게 박스로 넣어놨어요. 0을 박스로 좀 넣고 어떤 경우는 좀 색깔이 있는 거로 좀 해놨죠. 그래서 예비군법에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 있는 목적도 다 100% 숙지를 해야 되니까 정 안 되면 0필히 이렇게 하세요. 0필히. 그래서 0은 예비군법에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부대에서 근무하면 예비군법은 사단장 지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0은 연대장 지침, 그 다음에 규칙은 대대장 지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단장 지침하고 자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행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시행규칙은 예비군법이 시행규칙은 국방부령이라는 말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비군법하고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그러니까 0에 있는 위임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단장 지침이 대대장한테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법에서 나온 거를 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칙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대장인데 대대장이 꼭 연대장만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100% 숙지를 다 해야 돼요. 목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예비군법은.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 동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예비군법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0은 예비군법의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목적은 법, 그 다음에 영,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과 시행령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도 되고 그러긴 하는데 뭐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대조식으로 조문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여기 시험에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법하고 내용하고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특히 예비군법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령령 또 뭐가 있어요? 국방부령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이 대통령령을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있어서 대통령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책을 많이 보면 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3단으로 대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뭐 4월인가 5월에 한번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상으로 해서 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걸 숙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외울 수가 어려워요. 그게 암기라는 게 쉽지 않다고. 국방부령하고 국방부 장관은 뽑아서 하면 돼. 국방부 뽑아서 하면 돼요. 뽑아서 외우면 돼요. 네? 뽑아서 하면 돼. 근데 이제 대통령령인데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대통령령하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제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법은 하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하나 기준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항이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느냐? 어떤 사항이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이제 좀 대통령령이다. 다음은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낼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거든. 대통령령이라는 게 왜 이게 이 사항은 법으로 돼 있는데 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국방부 자체의 고유로 할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이 행정 조직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각부 조직에 대해서 경찰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국무회의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군의 조직 대상자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법무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기도대 그러면 또 경찰청하는 의무경찰 있잖아. 의무경찰을 전역한 애들을 우리가 예비군에서 편성을 해서 할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각부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개념적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거 하겠죠. 뭐 참모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대대에 있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각 참모에 연결된 거 서로 토론하잖아요. 그러듯이 시행령도 대통령령도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의해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방부령은 국방부 장관이 고유로 할 수 있는 일, 예? 국방부 장관이 고유로 할 수 있는 일은 국방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일단 이런 개념을 잡으시라고. 이걸 다 외우면 아니 이제 뭐 컴퓨터 같이 탁착착 외우시면 좋지. 외우면 좋은데 일단 그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래서 더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오는데 더러 이 국방부에서 권한을 행사를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유의 일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또 사회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령도
제정을 할 때 사전 심의를 하면 차관 회의를 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각부 차관들이 이게 과연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령 개정하기 전에 차관 회의를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규칙에는 각종 서류가 또 있어요. 서류. 이게 서류 같은 것은 거의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국방부 고유의 일을 한다. 그리고 령은 어떤 게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주로 여러 부처에 관련이 된 사항이 대통령으로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시간이 100개를 다 풀었어요. 한두 개 남았어. 근데 이게 대통령인지 국방부령인지 애매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유의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OX를 체크할 수도 있는 거지. 다 외우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샤프하니까 다 외우시면 좋고 그런 것들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법령 규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영어의 정의 2조 있죠. 영어의 정의인데 이거는 영어의 정의는 100% 숙지를 해야 되겠죠. 예비군 자원이라는 게 뭐냐? 법 3조 1항에 따라 법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말한다. 그래서요. 예비군 자원하면 조직 대상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런 말 안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예비군 지휘관 우리 자원 2,000명입니다. 그러면 조직 대상자 2,000명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행군부대장이 있어요. 수행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이 있는데 법 14조 1항 및 영 28조 1항에 따라서 여기 기본적으로 법 14조 1항도 숙지를 하세요. 14조 1항, 2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수행군부대장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군부대장을 수행군부대장이라 그러고 법 14조 2항하고 영 28조 2항에 따라서 장관이나 수행군부대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그래서 수탁경찰서장 14조 2항. 그래서 수탁경찰서장은 위탁. 그래서 같은 조직에 있을 때는 위임이란 말 쓰고 같은 조직이 아닐 때는 위탁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한번 볼게요. 사망을 보면 장관이나 수임장 권한을 위탁받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나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수탁경찰서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본문을 그대로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틀린 거로 봐야지. 응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위탁을 받는 영등포 경찰서장은 그렇게 하면 맞는 거지. 자꾸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책을 한 3, 40권 정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전문집을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외우니까 그래도 응용하는 형태를 약간의 응용을 합니다. 그냥 이게 전문집 그대로 내지는 않아요. 응용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비절 업무 담당자 시험이 뭘로 갑니까? 5급으로 가잖아요. 5급. 지휘관. 5급 시험이 가지고 유척이 안 된다고. 부사관 시험 같이 안 돼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출전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이 되게 어떤 때는 문제를 유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군의 임무 지금 반쪽짜리 문제 했어요. 반쪽짜리 문제. 한 문제는 아니고 반쪽짜리 문제. 그럼 여기는 벌써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예비군의 임무.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호, 적도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3호, 무장소요가 있거나 소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소요 진압. 가려보니까 제한규정이라고 그랬죠. 경찰력만으로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2호, 3호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5호, 민방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그래서 이번의 임무는 5가지다. 5가지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전시하고 사변의 차이가 뭐예요? 안 배웠어요? 군사학에 안 나와요? 사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죠. 6.25 사변이라고 안 했어요? 6.25 사변.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혹시? 근데 6.25 사변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6.25 전쟁이란 말이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랐는데, 6.25 우리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6.25 사변 했잖아요. 6.25 사변, 6.25 사변. 한 국가 내에 일어났을 때의 전쟁을 이룬 거를 우리가 사변이란 말을 표현을 하는 거고, 전쟁이란 표현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인정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 헌법상에는 이게 조금, 헌법이 조금 그렇긴 하는데, 헌법은 우리나라 영토를 대한민국 및 부속 도서라고 해놨어요.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에 있는 땅이 우리 땅이야, 헌법은.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에 북한이라는 국가로 인정을 해주니까 동시 가입을 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유엔 가입돼 있잖아요. 남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개념이니까 6.25 사변이 아니라 6.25 전쟁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비상사태라는 말은 여기 바로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이 문장을 그대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역법 44조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국가 비상사태에서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해서 각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병력동원 소집에 대해서 병력동원 소집 대비예요. 병력동원 소집 대비. 그걸 이제 한글로 순화해서 한 건데,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게 작전 수요잖아. 필요한 동원에 대비. 그러니까 병력동원에 대한 대비를 예비군의 임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로는 병역법을 준용을 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순화하다 보니까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야, 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이다. 소멸.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무장소요가 있거나 소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소요를 진압하는데 경찰력만으로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5.18 민주 항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무기고도 탈취해가지고 그렇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무장 소요를 진압하는데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하는 거죠. 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 하기 전 단계에 그래서 예비군을 동원을 해서 무장 소유를 하겠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걸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력으로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계엄 선포는 어떻게 돼요? 군대가 들어가는 거잖아, 군인이. 그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예비군을 무장 소유를 진압할 때 하나 임무로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80년대 초반에 넣었어요, 이 조항을. 그 다음에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성 등의 경비. 우리가 이제 2호, 3호에 있는데 중요시설은 어디서 배웠어요? 통합방위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선 등의 경비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임무는 누가 해요? 사실은 현역 군인들의 임무잖아요. 근데 2호, 3호 지역이에요. 2호, 3호 지역은 뭐예요? 무장공비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그러면 무장소요에 진압하는 경우에 그때의 지역에서의 중요시설이라든가 무기고라든가 병참선 등의 경비를 쓰는 경우가 예비군의 임무에 들어갔다. 2호, 3호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거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 X야, X.
그 다음에 또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배웠잖아요.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비군의 임무가 몇 문항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으면 95년도부터 1년에 2번씩 하니까 예비군법에 임무에 대해서 몇 문항이 나왔을까요? 40개 나왔어요. 40개. 예? 40개. 95년이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면 40개가 뭐예요? 40 몇 개가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그때는 50개, 60개 나왔어요. 임무. 그러면 지금은 이거 장난을 안 쳐요. 장난을 그렇게 많이 안 치는데 시험 문제가 우리가 가나 다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비군 예비군의 임무가 아닌 거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1, 2, 3, 4 내기 쉽잖아요. 가나다라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또 응용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박스에서 골라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쪼개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전시에 현역고 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통원을 위한 대비에 예비군의 임무가 들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이나 미식 개념이 아니야.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시회 할 때 사변인 경우 비상사태에서 현역군의 편성에 동원에 대비다 한다면 그건 맞는 거란 말이야. 이 세 가지, 6가지를 축약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적소멸. 적이 침투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소멸이다. 그것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무장공비 소멸. 그것도 하나 만든 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장소유 진압. 무장소유를 진압하는 거다. 그러면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장 소유 진압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X예요, X. 이건 제한 규정은 뭐예요? 진압처까지 딱 붙어야 돼. 붙어야 된다고. 이거 빠지면 틀리는 거야. 제한 규정. 경찰력이 진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 다음에 2호, 3호 지역이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민방위 업무의 지원 했어요. 재난동원, 예비군의 임무, 재난동원에서 재난동원에 지원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은 없지만 민방위에 대한 임무가 재난동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그것도 맞는 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응용에서부터 조문에서까지 뭐 40개 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폭을 넓혀가면서 이해도 하고 조문도 숙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쪼갤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무장소유가 있을 때는 제한규정 딱 반드시 붙어서 해야 되고 2호, 3호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군의 임무는 이걸 가지고 많이 틀린 사람이 많아요. 이걸 되게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외우니까 그래도 좀 응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문제풀이 하는 시간에 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영어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예비군의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래서 예비군의 조직 3조가 있는데, 여기 3조에서 반드시 이게 또 문제 나오죠. 벌써 이제 한 문항을 했어요. 한 문제를 풀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예비군의 조직은, 1항 볼게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호, 3호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호는 예비역인 장종, 준사관 및 부사관,
그다음 2호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2일까지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호 사회복무요원, 예수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의 복무를 마친 사람. 지금 여기 예비군법이 이제 의무종사란 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싹 빼버렸어요. 다. 내가 좀 내 임의로 고쳐놨습니다. 그 법률적인 아직 있는데,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기간에 있는 보충력의 병으로 조직한다. 그래서 예비군의 조직 대상은 병업법에 있는 각 호의 사람, 병업법이 각 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된 거, 그 다음에 현역 상근 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있는 예비역의 병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은 장교, 장교하고 병하고의 구별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이란 말도 진하게 표시했잖아요. 그냥 예비역 보충력 하면 틀려요. 우리가 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비역의 병. 예비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비역 장교까지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비역의 병과 예비역 장교를 구별했기 때문에 예비역 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보충력에 돼 있는데 여기 먼저 공익수의사는 그 전에 있는 용어예요. 그 전 용어. 공익수의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공중방역수의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그래서 의무종사란 말이 이제 병역법에서는 바뀌었잖아요. 복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밑줄 쳐놓고 복무란 말로 표현을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기간에 있는 보충력의 병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10일 날 전역을 했어요. 1월 10일 날부터 전역을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8년이 됐어요. 2017년이니까 2017년. 그럼 8년이 지난 해에서 마지막에 12월 30일까지의 병을 예비역의 병이라 그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충력의 병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역법에 있는 각 호의 사람과 그 다음에 지원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원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거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읽으라 그래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각 호의 사람 플러스 그 다음에 국민으로 지원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좀 편할 수도 있죠.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또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나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나는 예비군 조직 법 3조에 의한 각 호의 사람과 국민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맞아요, 틀려요?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인데, 나는 예비군은 예비군법 3조 각 호의 사람과 국민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바꿨어. 맞아요, 틀려요? OX 말하기 힘들어. 그냥 무조건 말해요, 소신껏. 그렇게 해도 맞는 거 아니에요. 병역법에 따른 각 호의 사람인데, 예비군법의 조직에 따른 3조에 따른 각 호의 사람이잖아. 예비역인 장교가 병역법에 따른 장교는 대장교는 하지만 예비군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법적 근거가 예비군법에서 법 3조에 이렇게 각 호, 1호, 2호, 3호에 의한 사람하고 지원해서 선발된 사람 조직한다. 그렇게 해도 뭐 의미상으로 맞는 거잖아. 예비군법에 따른 각 호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병역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 그러니까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 3조의 각호에 있는 사람하고 지원한 사람이 선발한 사람으로 조직한다. 뭐 그렇게 해도 의미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병역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과 그 다음에 지원한 사람이 선발된 사람 조직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예비군법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은데 병역법 볼게요. 63조 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원으로 보충력이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 63조 2항에 따라서 보충력이 편입 소집해제된 사람은 어떤 견 포함한다 그랬죠. 63조 2항이 뭐예요? 63조 2항 63조 2항이 여기 뒤에 안 나와 있어요? 안 읽어봤어요? 예? 63조 2항 6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공무기관 6개월 감수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 배우자, 청소자들 중에 전사자, 후직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복무를 해야 되는데 국가유공자가 돼 있잖아,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무기간 단축한 사람, 이런 사람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병역법 풀어서 나오지는 않죠. 63조 2항은 다시 62조 1항에 밑에 참고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하는데 제해자가 있어요. 조직 제해자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 목표를 하기에 구성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1항 법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 승선근무 예비역, 사회복무나 보충객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풀어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1항 법문이 뭐예요? 예비군은 병역법 규정에도 병역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하고 국민을 지원한 사람 중에 선발한 사람을 조직한데도 불구하고 병역법에서 65조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을 할 때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나 보충력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65조 1항도 뒤에 참고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병역법은 우리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병역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65조 1항은 뭐예요? 전공상 질병 또 뭐가 있어요? 깜빡한 사람, 수용자들 들어가 오면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들이 와서 사고 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조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에서 제외를 시켜주지만 우리가 1항 단서가 뭐예요? 1항 단서. 국가 비상사태 등.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라든가 뭔가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도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예비군을 조직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임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좀 전시와 평시하고는 시험은 상관은 여기 관련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평시 체제에서는 우리가 현역병이나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나 보충에 편입이 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65조 1항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조직에 제외를 시켜주지만 비상사태가 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포함시켜서 조직해서 편성하게서 예비군의 임무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거를 풀어서 나옵니다. 이대로만 외우시지 말고 1항 본문이 뭐예요? 그럼 1항 본문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예? 1항 본문이 뭐예요? 본문 병역법에 의해서 각호의 사람,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예비역장중부, 예비역병은 보충력의 병으로 8년까지 있는 사람에서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는데 병역법에 따라서 보충력이 편입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충력이 편입된 사람 원래는 보충력의 병으로 예비군의 조직 대상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시켜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만 단서조항이잖아.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03조를 볼게요. 3조.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병역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하고 지원한 사람에서 선발된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0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항 볼게요. 법 3조 1항에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18세 이상.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2항 법 3조 1항에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를 청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지역 예비군 거주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를 거쳐 지방병무청장, 직장 예비군은 해당 직장장. 3항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한다. 지역 예비군은 지원 당시의 동의명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직장 예비군은 직장에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5항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예비군 부대 지휘관 또는 국방기관의 법률 시행령 제16조 3항에 따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명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이게 지원도 한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번은 조직, 한 번은 전반기는 조직, 후반기는 지원. 여기 좀 설명하려면 지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그럼 공부를 했으니까 민방위는 몇 세 했어요? 민방위 17세. 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민방위는 10세고 무기를 하니까 18세다. 병역법 지원자도 18세예요. 지원할 때 편입지원서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지원서. 서류는 주로 국방부령이라는 말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몇 세예요? 지금 현행법에서 미성년자는 지금 19세 이상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18세잖아. 그러니까 18세인 사람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한다. 친권자는 누구예요? 부모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후견인, 부모가 없을 때 뭐 고아원 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참고로 다 적어냈어. 민방위 17세 지원 가능, 병역법 18세 지원. 너무 다 해놨네. 그 다음에 그러면 17세인 사람은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7세는 18세 이상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예비군은 거주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지병장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편성권자가 지방병무청장입니다. 지방병무청장. 예비군은 지방병무청장이 편성을 합니다. 지병장이. 지병장이 편성권자예요. 뒤에 나옵니다. 편성권자니까 편성권자한테 지역은 지병장한테 주는데 누구를 거치냐? 거주지를 관할하는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죠. 거주지 지역 예비군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군법 거주지란 말 표현해요. 거주지. 우리가 이제 민방위법에서는 주소지하고 거주를 좀 구별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주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주지가 예비군법에서는 하나 주소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지를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면 이 사시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거주 관할하는 지병장한테 편성을 지원 절차를 받기 때문에 거주 개념이란 말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지만 거주지란 말은 주소지란 말씀 낮에 틀려요. 틀려요. 거주지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지병장에게 직장은 직장장이다. 해당 직장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 복무기간은 딱 2년이에요. 딱 2년. 그리고 복무기간은 종료하는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다. 그리고
직장은 전출 퇴직, 전출 퇴직이죠. 퇴직. 직장에서 그만두면은 당연히 직장에서 지원하는 게 끝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출을 한다. 그럼 삼성전자에 수원공장이 있다가 국립공장으로 갔어요. 그걸 전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출, 퇴직 전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민방위는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는 거주를 옮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읍면동 옮기는 경우인가요? 통리로 옮기는 경우에는 지원하면은 종료한다 그랬잖아요. 복무기간 종료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뭐예요? 인인데도 불구하고 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법 3조 1항 1호가 누구예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잖아.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예비군 부대 지휘관, 또 국방기관은 법률 시행령, 16조 3항 예비전력기구에 참모로 임명이 됐어요. 예비군이 지원한 경우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그러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법 3조 1항 1호가 뭐예요? 예비역 장교가 아닌 사람이 예비군 부대 지휘관, 예비전력가기 참모로 임명돼.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죠. 지금 여기 권소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역을 한다. 그럼 물로 됩니까? 예비역이에요? 퇴역이에요? 45세가 넘었다. 퇴역이잖아요. 그 퇴역이 된 사람이 예비군 부대 지휘관으로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법에 예비군에 조직을 할 때 원칙적으로 예비역 장교라고 해야 되는데 퇴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재직기간 동안에 예비군에 편성한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역하고 나면 예비역이죠. 예비역이 당연히 예비 전력기구의 참모는 아니지만 7급 담당으로 갔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예비군에 조직이 되겠죠. 7급은 이제 그쪽에서 하겠지만, 지휘관인 경우, 지휘관 하신 분들은 대개 45세가 예비역이 끝나버려요. 45세 넘은 경우. 또, 중령들도 어떻게 되냐면, 퇴역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명분을, 법에 대한 이비점을 여기다 부처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비군에 조직한다, 편성한다. 이 조직에 대한 거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편성.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편성을 하게끔 여기에 이제 법적 근거를 해놓은 거다. 그러면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비군 지휘관 합격을 했어. 나는 가서 보니까 퇴역장교야. 나는 예비군 조직에 편성 안 하고 나는 오로지 동대장만 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휘를 하고 어떻게 편성을 할 거냔 말이야. 당연히 해야지. 또 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예비군 대우만 조직하고 나는 그냥 얼굴만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해서 당연히 편성하게 돼 있다. 그리고 국방기관의 법률 시행령 이것도 숙지해야 돼요. 국방기관의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밑줄 쳐놓으세요. 국방계획안은 법률 시행령 지금 5항이 있잖아. 5항. 국방계획안은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는 우리 모의고사 낸다 그랬어요. 국방계획안은 법률이라고 하면 틀려요. 시행령 이것까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여기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다 숙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16조 3항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국방기관은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예비전력기구에 참모 임명한다. 예비전력기구가 뭐예요? 동원지원단. 그게 대해서 참모로 임명이 됐다. 동원지원단까지 말은 안 나오지만 예비전력기구의 참모란 말이 그런 데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비군 대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에. 그래서 법하고 영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법 3조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영 3조는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다.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죠. 규칙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볼게요. 근데 영 4조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의 예비군 편입. 자, 1항 한번 볼게요. 법 3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3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3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가 뭐예요? 규정이 지난 예비군을 이용권. 그렇죠. 다만 각호 외의 부분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가 뭐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병해법 규정이 각호의 자와 지원에 선발되는 조직을 하는데 2호 3호의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비상사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그런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보면 적도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이제 향토방위란 말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방위라고 바뀌어졌죠. 그래서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호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방위로 이제 바뀌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법 3조 1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는 미리 편성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3조 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보니까 뭐 설명을 좀 장하게 하신 교관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돼 있다? 지역은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 지역방에 필요한 예비군대 피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로 개념을 잡으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작전 개념으로 뭐 활동 거점 또 침투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 단위다. 리동 단위. 리동이란 말을 체크를 해주셔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지역방이니까. 해당되는 지역을 우리가 작전 개념을 보시지 말고 리동 단위로 해당되는 데 대해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비역 보충력의 병을 편입할 수 있는 경우로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좋아졌잖아요. 뭐 옛날에 뭐 특히 뭐 강원도 보면 삼척 지역에 간첩이 많이 침투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 자원만으로 할 경우가 곤란하다. 그랬을 때는 기간이 지난 사람들도 예비군에 편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그러는 거죠. 여기에는 어떻게 말하면 평시의 개념이에요. 평시. 근데 여기 2호는 전시에 대한 개념이죠. 전시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력의 병을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8년까지 지난 사람들을 예비역이나 보충력의 병을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법에 우리가 법 3조에 1항에 나와 있는데 8년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면 법에서 뭐 편입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2항에 그런 것들이 나왔죠. 이거는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보충력의 편을 편입할 때는 반드시 편입 대상, 지역,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배포되는 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기, 신방기 이렇게도 숙지를 합니다. 대상, 지역, 기타, 대지기, 그 다음에 신문, 방송, 기타에서 반드시 공고해라. 예비역이 지난 8년까지 하고 나는데 9년째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했을 때는 공고를 해야 되죠. 머스트야, 머스트. 반드시 해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을 때는 미리 하란 말이에요. 미리. 대상하고 지역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라. 근데 지금까지 뭐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법적 근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 1항에 1호하고 2호를 그냥 개념적으로는 평시하고 전시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리역의 리동, 리동 단위다. 리동이에요. 리동.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면 단위에 있는 리고 나머지는 또 뭐예요? 지금 동이라는 경우 있잖아요. 동도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적은 경우에 지역방위에 필요한 부대 편성이 곤란할 때는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해놨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규칙 2조를 보고 좀 쉽게요. 어차피 이게 각 테마니까. 규칙 2조 지원자 예비군 편입. 지병장과 직장장은 지병장과 직장장이 3조 2항에 따라서 예비군대로 지원받는 사람으로부터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편입이 아니죠. 편입 여부, 해줄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편입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여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부. 이게 가로에 보면 예비군법 이제 직장장이 뭐 병무지청장이 뭐 포함한다 뭐 그런 말은 안 알 테고요. 예비군법 3조 2의 1항에 따라 직장장을 말한다. 예비군법 3조 2의 1항에 따른 직장의 장을 말한다. 모든 직장장이 아니라 편성된 직장장이에요. 편성된 직장장이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할 때는 편입지원서 받을 때는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2항 법 03조 3항 본문에 따라 복무기간은 지병장과 직장장이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원한 날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편입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3항 예비군으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03조 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비군 복무 연장 지원서를 각 호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된다. 지역예비군은 거주 지역예비군 중단을 거쳐서 지병장이 제출하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장이 제출한다. 그 다음에 4항 지병장과 직장장은 예비군 복무 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 여부를 결정해서 보내주고 또 연장 여부도 똑같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본인한테 통지한다. 또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연장 신청서는 똑같다. 지역예비군은 거주 지역예비군 정대에 거쳐서 지병장, 직장은 직장장에게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연장 기간은 얼마예요? 연장 기간? 연장을 했을 때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복무 기간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연장은 없어요. 그런 정도는 쉽고.